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LG전자가 오랜만에 주가가 또 이제 급등을 하고 있네요.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LG전자 연말 연초에 10만 원 정도에서 뚫고 올라가면서 19만 원 이상까지도 돌파하는 모습 보면서 많이들 관심 가지시고 접근을 하고 계셨을 텐데, 사실 이 1월 중반 이후에 나온 그 이후에 한 약 두 달간의 움직임은 굉장히 이제 부진했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랜만에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전고점 16만 원에 비해서도 아직 많이 부족하죠. 이 LG전자에 대해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LG전자를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LG전자 현재 우선 최근 주가 흐름 보면요. 과거에 굉장히 많이 저평가가 돼 있었던 그런 종목인 건 맞습니다. 특히 2018년도까지만 해도 추세가 좋다가 이제 18년도 초부터 증시가 꺾였죠. 미중 무역 분쟁이니 뭐 하면서 증시가 꺾였다가 이제 20년 작년 초 이제 좀 살만 할까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 6, 7만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폭락을 했고요. 뭐 하루에 뭐 9%, 뭐 6%, 매일매일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죠. 그 뒤로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해 나가다가 얼마 전에 사고가 뭐 좋은 쪽으로 사고가 났죠. 사실 그래서 요렇게만 주가를 놓고 보면은 뭐 전고점을 훌쩍 뛰어넘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네 라고 이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가 나왔냐면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LG전자가 30%짜리 상한가가 나오는 것은 단군 이래 처음입니다. 예. LG전자 그 설립 이래로 처음이고요. 30% 바뀐 이후로도 처음이고, 과거 이제 뭐 30% 이전에 뭐 15%, 12%뭐 이런 식으로 8% 옛날에는 상한가가 작았거든요. 점점 이게 상한가가 커진 건데, 그 옛날에는 이제 뭐 십몇 퍼센트 뭐 이런 상한가가 있었다라고는 하는데, 그건 좀 워낙 옛날이고 30% 상한가는 이제 처음이다 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찍고 반등의 에너지를 통해서 나온 상한가가 아니라 이미 주가가 상승할 만큼 상승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LG전자 코로나 이전보다 주가가 훨씬 한 50%더 높게 올라갔는데 이거 거품 아니야? 라고 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제 높은 자리였는데, 여기 10만 원이 좀 우습게 바로 상한가를 갔고요. 이 상한가가 갔다가 끝이 아니라 이때가 이제 상한가 가서 약 12만 원인데 이때부터 시작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식하게 올라갔죠. 19만까지. 그러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현재 이제 시점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이 차트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10만 원대 중후반 가격대가 비싸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식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유, LG전자는 이거는 뭐 아마 한 5만 원에서 아마 10만 원 사이, 5만 원, 10만 원 사이 거기서 이제 보통 좀 몇 년 주기로 왔다 하던 그런 종목인데, 이게 무슨 20만 원, 15만 원 하는 게 좀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LG전자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저평가주였습니다. 예, 굉장히 대표적인 저평가주였고, 왜 그렇게까지 저평가가 받았나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이유는 뭐 다른 어떠한 그런 대기업들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물론 이제 좀 겹치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LG전자가 왜 지금까지 좀 이제 할인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이런 그 매출을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굉장히 경쟁사라든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 성장성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LG전자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는데 바로 이 스마트폰 연속 적자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LG전자 정도 되는 이 거대한 기업이
한 해 매출이 60조씩 나고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2조 7천억, 뭐 3조, 작년에 영업이익이 3조 2천억, 이렇게 크게 실적이 좋은 회사가 이렇게까지 저평가가 받는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좀 부족했다. 왜? 스마트폰 MC 사업부의 적자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연속 적자가 그게 갉아먹었던 거죠. 주가의 발목을 붙잡았던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 상한가가 나오게 된 계기는 이제 그 캐나다의 마그나라는 어떤 그런 자동차 부품사하고 이제 제휴 뭐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전기차 사업에 새로 뛰어든다. LG전자에게 부족했던 무엇을 준 겁니까? 성장성을 부여해 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상향을 하다가 뉴스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NC 사업부, 즉 스마트폰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축소하거나 뭐 이렇게 좀 정리하는 쪽으로 가겠다. 대형 호재였죠. 지금까지 LG전자를 이제 계속해서 LG전자가 저평가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요소, 사업을 접는데 호재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이제 좀 그렇긴 한데, 이제 LG전자가 지금까지 굉장히 저평가받고 할인받았던 부분이 해소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요런 부분에서 19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애초에 주가가 9만 원대가 높은 가격대였고, 과거에 비해서 여기에서부터 2배 이상의 단기에 뛰었는데, 높은 자리에서 대형 LG전자 같은 대형주가 2배 뛰었는데, 이게 그 단기간에 올랐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서 현재 2달 동안 좀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LG전자에게 어떤 그런 문제가 있거나 뭐 악재가 있거나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라기보다는, 특히 최근에 어떤 그런 미국 뭐 나스닥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고,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일부 종목들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제 많이 올랐던 연말 연초 코로나 쇼크 이후, 그리고 연말 연초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이 1월달 이후로 뭐 한 2, 3개월 정도 쉬어가고 있고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좀 구간에 LG전자가 함께 있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제가 왜 서두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어떠한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랐고 조정이 나오고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그나사와의 어떤 그런 합작 법인 설립은 7월이고요. 이 굉장히 이제 이 전기차가 핫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최근 1, 2년 동안 2차 전지에서 굉장히 큰 부각을 이제 보여줬었는데,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어떤 거 자동차 부품, 전기차 부품, 그리고 전기차 이런 조립, 뭐 조립이라기보다는 제조, 뭐 이런 것까지, 제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생산, 뭐 이렇게 좀 이쪽으로 신사업으로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사업으로 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연속 적자, 뭐 4, 5년 이상 연속 적자였던 스마트폰 사업을 접으면서 뭐 시장 점유율은 좀 아쉽게 됐지만은, 그로 인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규모 적자가 없어지면은, 거꾸로 말하면은 그 대규모 적자만큼 수익이 나는 거고, 거기에 쏟아붓는 노력을 다른 곳에 쏟아부으면은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리고 LG전자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실적이 더 많이 좋아졌어요. 참 대단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이 조정기를 거쳐서 주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이제 아쉬운 점은, 오늘 상승하는 요소가 아침에 이제 갑자기 뭐 급등을 막 해가지고, 아 이게 왜 이러나, 뭐 NC 사업부 요 이슈는 뭐 하루 이틀 이슈가 아닌데 뭐 증권사 리포트 하나 나왔다고 그러는 건가 싶었는데, 요거가 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마그나사의 CEO가 애플카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좀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애플하고 만나서 마그나하고 뭐 협의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 애플카 테마가 LG전자에게 묻었네요.
근데 이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기에 막 그렇게까지 뭐 장중에 8, 9% 상승을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폭등을 하진 않아가지고 LG전자가 사실 7, 8% 상승하면은 폭등인데 하도 이런 장대 양봉들이 많이 나왔어가지고 폭등으로 느껴지진 않네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러한 괜한 기대감을 주고 나중에 애플카랑 관련 없다라고 하면은 괜히 이제 기대감이 뺏으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운데 애플카하고 뭐 전혀 뭐 관련이 영원히 없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뭐 나중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뭐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 그냥 마그나사 CEO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한 것이다. 네, 요 정도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저는 요 정도를 뭐 단기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이건 그래도 한 중장기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짧게 대응선 잡아드리면 13만 원, 뭐 좀 넉넉하게 잡아드리면 12만 원 뭐 중반대 정도 이 정도 잡아드릴 건데 뭐 이런 대응선이 사실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거는 좀 추세로 보셔야 됩니다. 네. 뭐 그래도 단기에 난 대응하겠다. 차트가 단기에 급등한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단기에 대응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응선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좀 외국인이 매도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어제부터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네요. 기간이 많이 팔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고 팔고 하면서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대량 매도세는 아니었다. 근데 수급도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혹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운영 중인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한 주식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